안녕하세요. 지난 29편에서는 아파트의 수입 부분에 대한 감사 기폭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비용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비용 부분도 수입 부분과 마찬가지로 관리 비용과 관리 외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관리 비용이죠. 왜일까요? 우리 입주민들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부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계 비용 중에 주거 비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그 관리 비용이 부풀어지는 것이 없는가, 부정과 비례는 없는가, 더 절약할 수 있는데 신경을 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쁩니다. 또한 그 복잡한 회계 과목과 숫자를 잘 모릅니다. 시간을 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데는 인색합니다. 자, 그럼 누가 우리 입주민들을 대신해야 하나? 내부 감사 두 분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두 분으로는 힘들다면 세 분, 네 분 하세요. 무임소 동별 대표도 많이 있잖아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관리 비용과 관련된 회계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관리 비용 부가 원칙에 있는 그 두 가지 원칙이죠. 그 하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또 하나는 균형 부가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관리 비용이 발생했을 때 살고 있는 입주민 등이 자기가 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몇 년 전에 내가 살고 있지 않았을 때, 또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살지 않을 때의 관리비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다음에 균형 부가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부가 받는 입주 세대는 매월 관리비가 일정하게 균등하게 부과되기를 바랍니다. 그 금액이 들쭉날쭉하면은 가계비 부담이 일률적이지 않아 고정된 월급을 받는 세대의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당금 계정과 성급비용 계정을 사용해서 당 일시에 부과하는 대신 그 효용 기간으로 즉 수개월 또는 10개월로 나누어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관리 비용에 대한 감사에 대해 검토해 볼까요? 관리 비용은 크게 공용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 전입액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용관리비는 우리가 10가지인데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 그 일반관리비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용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또 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위탁 관리비입니다. 상류 등은 각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건물 보험료, 입주자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입니다. 장기선 충당금은 장기선 계획에 의해 미래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매월 관리비 보조서로 부과를 받았다면 후에 이사갈 때 소유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들이 적절하게 사용됐고 합당하게 각 세대에 부과됐는지를 감사들은 적시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첫째, 작년 같은 달 그리고 전달들과 각 비용 과목들의 금액을 비교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각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입주자 대표에서 의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나 용역에 관련된 의결의 진행과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즉 업무 감사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회계 처리와 결산서 작성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소임을 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 제도가 의무화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회계 감사 제도는 사후 약방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그 처리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바로 잡으려면은 사전 감사 계획에 의한 중간 감사를 받던가 외부 전문가인 공동주택 전문 공인회계사와 연간 계약을 적정 금액에 체결하고 매월 자문을 받는다면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간 보험 계약을 맺는 것만큼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비용 지급에 관한 증빙이 합당하게 비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금액이 큰 곳으로 샘플을 선택하여 대조하다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 범위를 확대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단기성 수선 충당금, 연차 충당금, 상여 충당금 등과 장기성인 장기수선 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적합하게 부과되고 적립되었으며 그 사용이 법과 규약에 맞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 비용이 우선 집행되고 그 금액 그대로 관리비 수입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 부분의 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관리외 비용 부분은 관리외 수입과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관리외 수입 감사를 할 때 연관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파트가 관리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관리외 비용의 차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무조건 관리비 부과를 부당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 처리 기준에도 어긋나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직원들 추석이나 설 보너스를 관리 비용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의 비용의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관리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맞게 매년 계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만약 그 계속성이 없다면은 정확한 자기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표준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아가 매년 작성하여 입주민에게 공시하는 예산서도 불합리하게 작성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부 감사가 감사를 하면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를 하고 전 입주민 등에게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관리 비용에 대하여 대체적인 감사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 조심하세요. 아파트병원 원장 밀만기였습니다. 010-8636-449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